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박경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첫 번째 물음표는 김원웅, 우린 운명 공동체로 하겠습니다. 자, 우린 운명 공동체. 이게 박 기자가 확보를 한 그 김 회장의 육성 녹취록이 등장하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잠시 뒤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6일이었죠. 광복회 명의로 나온 입장문을 보면 저희 TV조선의 보도가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허위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취지던데 김 회장과는 직접 통화가 잘 안 됩니까? 사실 지금까지 계속 안 되고 있었는데 네. 저희 뉴스 직전에 김원웅 회장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네. 김 회장은 저와의 통화에서 비자금을 만들라는 지시를 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쓴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 제보자의 주장은 전부 다 악마의 편집이라는 입장인데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자신하고는 무관하다는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건데요. 맞죠? 예. 근데 박 기자가 취재를 해보니까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많았다면서요? 저희가 어제까지 여러 차례 보도해드린 대로 이미 업체나 그 과정을 충분히 인지한 정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은 그 말씀드린 것처럼 김 회장의 육성 녹취록이 등장을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보자 A씨가 그동안 이걸 언제 공개할지를 놓고 고민이 엄청 많았었는데 김 회장이 사실과 다른 해명을 계속해놓으면서 결국 결심을 한 겁니다. 네. 먼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카페에서 나는 계속 일동 분석이 나오는 줄 알았어. 그래서 그거 갖고는 쓰는 줄 알았어. 야, 솔직히 카페가 이렇습니다. 됐잖아. 그래서 거기서 하나도 안 남. 나는 계속 거기서 나오는 걸로 한다고 봤어, 나는. 너랑 나랑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운명 공동체에 지금 이르는 상황에서. 네. 카페 얘기가 계속 언급이 되고 말씀드렸던 그 운명 공동체라는 말이 등장을 하네요. 근데 이게 언제 녹취가 된 겁니까? 이 녹취 시점은 지난해 7월입니다. 김 회장의 반박 해명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업무 인수 과정에서 관련 사안들을 처음 알았다고 했는데 그보다 2달 정도 전에 이미 여러 발언이 오고 간 겁니다. 시기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요. 단순히 간부 한 명 차원의 개인 비리라고 보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어 보여요. 예, 카페 자금이 김 회장의 의상비나 이발비 그리고 안마 시술소 비용 등으로 쓰였는데 김 회장의 육성을 들어보면 2020년 5월 카페가 문을 연 뒤에 1년 넘게 이런 상황을 당연하게 생각해온 정황들이 보이는 겁니다. 네. 좀 다른 비용들 이렇게 조그마한 거 나가는 거 있으면 그걸로 좀 커버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 나. 도 그런데 김 회장이 제보자에게 계속 접촉을 시도를 하면서 회유를 하려 한 정황도 나왔다면서요? 예, 제가 이 제보를 처음 받은 것이 지난달 22일입니다. 네. 그런데 제보를 받은 다음 날부터 김 회장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제보자가 제게 전해온 휴대전화 문자 기록의 일부인데요. 네. 이 보니까 12월 23일부터 줄기차게 통화를 바란다는 문자가 이어졌네요. 예, 전화도 수십 통 왔고 이 같은 문자도 이어졌다는 게 제보자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건 김 회장의 관용 차량인데요. 제보자에 따르면 김 회장이 집 앞까지 찾아와서 몇 시간 동안 만나달라고 요구했을 때의 차량 사진이라고 합니다. 또 보도가 나온 이후에도 아직 사태를 바로잡을 수 있다며 제보자의 마음을 돌리려는 시도도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운명하고 전화해와고 나한테도 전화를 수십 번을 하고. 네. 지금 보훈처 감사도 진행 중이고 고발도 된 상태고 그런 상황이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볼까요? 예, 첫 번째 물음표, 김원웅 우린 운명 공동체의 느낌표는 1년 4개월 남았다로 하겠습니다. 예. 1년 4개월은 김원웅 광복회장의 임기인데요. 광복회 정관에 따르면 선출직인 광복회장은 총회 3분의 2 이상의 결의가 없는 이상 4년 임기가 보장됩니다. 그게 내년 5월 말까지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예, 두 번째 물음표는 김들의 침묵으로 하겠습니다. 네. 김혜경 씨와 김건희 씨의 모습이 보이는데 근데 김혜경 씨는 공개 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침묵이라는 거죠? 예, 바로 경기도청에서 근무하던 5급 공무원 배모 씨 관련 사건 때문입니다. 배 씨는 지난해 이 후보가 경기지사이던 시절 비서였던 7급 공무원을 김 씨가 먹을 음식 배달 등 사적 심부름뿐만 아니라 이 후보 장남의 퇴원 수속과 대리 약 처방에까지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추가로 입수한 당시 통화 내용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떡할 거냐고 묻잖아. 이 배 씨가 시킨 일들을 보면은 김혜경 씨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일들인 것 같은데
김혜경 씨의 입장이 나왔습니까? 예, 배 씨는 사실 성남시청 재직 시절부터 김혜경 씨의 수행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지난번 낙상 사고 소동 뒤에는 김 씨의 첫 외출에 동행했을 정도로 측근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민주당 선대위와 김 씨는 추가적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네. 나온 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적 없다. 허위 사실 유포로 선거에 개입하려는 시도란 배 씨 명의의 입장문뿐입니다. 김혜경 씨가 한 방송 인터뷰를 한 걸로 아는데 여기에서 배우자 무한 검증에 동의한다 이런 말도 했다고요? 네, 그런데 사실 그 인터뷰는 이런 의혹이 불거지기 전인 목요일에 녹화된 거라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고 합니다. 예.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침묵 중이지만 이 계속 공개되는 어록 때문에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른바 7시간 통화 녹취록에 새로운 부분이 또 나왔는데요. 친여 성향 방송인 김어준 씨를 영향력 있는 방송인이지만 진영이라기보단 자기 사업가라고 평가한 내용입니다. 네. 이를 공개한 친문 성향 유튜버는 너무나 맞는 말, 박수치고 싶다면서 오히려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예.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나 김건희 씨 본인이 뭐 사과든 뭐든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내는 것도 필요해 보여요. 예, 특히 설 연휴가 지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재판이 열리는데 김 씨에 대한 소환 조사는 없었지만 재판에서 김 씨의 그동안 행적들에 대한 계속 거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주시죠. 예. 두 번째 물음표 김들의 침묵의 느낌표는 언제나 금은 아니다로 하겠습니다. 네. 침묵은 금이라는 옛말이 있는데요. 정치권에선 곤란할 때 침묵을 주문하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만 사상 초유의 배우자 네거티브 대선이 벌어지는 때인 만큼 양쪽 모두 마냥 침묵하기보다는 말할 때는 자신 있게 말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기대하지 않을까 싶어서 골라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경준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